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고 나섰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브리핑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통해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0시를 기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내놓은 조치로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에서 관세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 강행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4월 초로 예정된 상호 관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53.5를 기록하며 예상치 52.5를 상회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관세 우려로 지불 가격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고용과 신규 주문 부문에서도 개선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간밤 미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민간 고용업체인 ADP가 발표한 2월 민간 고용자 수는 7만 7천 명으로 예상치의 절반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비농업 부문의 고용과 실업률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인 3월 베이지북을 통해 견조한 고용과 향후 경기 낙관에 대한 의견은 유지하는 분위기였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소비 지출에 대한 경계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역 전반에 퍼졌다면서 재정, 무역 정책 변화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분위기가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블룸버그는 연준 베이지북에 관세라는 단어는 49번,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은 47번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오늘 정책 이사회를 열고 3대 핵심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ECB의 통화 정책은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 금리를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 금리가 중심이 되는데요. 오늘 결정으로 예금 금리는 연 2.5%, 기준 금리는 2.65%, 한계 대출 금리는 2.9%까지 내려왔습니다. ECB는 인플레이션 전망, 기저 인플레이션의 역학, 통화 정책 전위 강도를 검토한 결과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금리 결정 후 통화 정책이 이제 덜 제약적인 수준이 됐다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지만 단 하루 만에 관세 완화 조치가 또 나오면서 이제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서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후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는 매매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의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찾아뵙는 해왕입니다. 네, 지금 글로벌 이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주말 사이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금 과연 어떠한 투자를 해야지
추후에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좀 파격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한 근거를 다 꺼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이럴 때 우리가 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잘 짚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면서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너튜브 라이브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다면 아마 해왕 마스터님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것 같은데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조언을 계속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어제 상승 마감한 나스닥인데요. 오늘은 또다시 하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4시 이후 완만한 우하향을 보이면서 10시 20분경에는 2299포인트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는 1.55% 정도 하락한 23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트럼프발 이 관세 불확실성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임기 내내요? 내내죠. 아, 왜냐면은 네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근데 돈을 어디다 쓰냐 이게 핵심인데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일기에 대한 이제 트럼프 정책을 조금 다시 한번 좀 꺼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적자예요, 미국 정부가. 그러면 적자하면 어떻게 하냐? 돈이 필요한데 원래 같았으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재정 자원을 확보를 한 다음에 정책을 펼치겠죠. 근데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지금 뭐 부채 한도도 유예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또 합의를 또 민주당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이게 무지막지하게 이게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국채를. 근데 일기 핵심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TCJA 정책인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자국 내에 있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실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좀 들어보시길 바래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해를 도모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정책을 다시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25년도 만기거든요, 이 정책이. 그러면은 한 번 더 이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게 이론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은 트럼프에 대한 정책은 자국 보호주의예요, 철저하게. 미국 빼고 다 망해라주의.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보아하니. 그러면은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 이제 지금 사실 메인 이벤트는 이제 해외 관세 관련해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흡수하자. 이게 굉장히 강해요. 사실 저는 여기 와갖고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좀 내려드려야 되는데 가이드를 정해드리고 지금 트럼프가 의도하는 세금이든 뭐 코인이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미국은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해. 근데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힘을 이용해서 너네 돈을 뺏어올 거야. 이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맥락이 다 그렇게 들어가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들어서 이게 있었어요. 이번 달 2월 말일부터 해갖고 사실 이제 해외 이제 뭐 이제 지금 진행하는 뭐 멕시코, 캐나다 뭐 유예됐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세수가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이 니즈가 충족이 안 돼, 미국 내에서. 예. 이 문제점이 발동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트럼프가 또 꺼내놓은 제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조업을 해. 그러면은 난 세금을 감면해 줄게. 자, 그러면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죠. 뭐예요? 지금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상대는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중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실 미국에 견딜 수 있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럼 중국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우리나라 왜 망해요? 좀 망했다는 표현은 좀 과하긴 한데,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제조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한테 다 뺏겼습니다. 왜냐면 인건비 많이 들지, 그죠? 이제 물가 상승률은 계속 기록하다 보니 자재비 많이 들지.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제조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악이에요,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테크 위주의 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고 한들 결국은 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밀리면은 중국한테 견제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한테 견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타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 와서 그러면은 제조를 해. 그러면은 감면해 줄게. 그러면은 그걸 과연 따라야 되냐? 네, 따라야 돼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죠? 자, 이게 지금 핵심 요약이에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많겠지만은 우리는 사실 이제 거시적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이제 트럼프 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뭐 이제 제일 의아했던 거는 뭐 트럼프 코인?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하네.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뭐 우리나라였으면 난리 났겠죠. 예. 근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금융에 대한 시스템이 워낙 개방적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전략에 대한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부채를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정치적인 어떤 관세를 이용하든 코인을 이용하든 관세를 진행하고 또 이제 코인 관련해 갖고 계속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이잖아요. 그죠? 당분간 이 시나리오가 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언제까지로 좀 보고 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지금 아직 이제 1분기 마지막인데 2분기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금에 대한 관세 전략은 관세에 대한 정책은 증시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증시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왜냐면 증시가 오르면은 어떠면은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어떤 상방을 계속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좀 무리다라는 저는 평가를 좀 내려드리고 싶어요. 무리다.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꺼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메모리즘을 꺼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이게 첫 번째는 아니잖아요. 관세 관련해 갖고 2018년도죠. 2018년도.
이때 막 책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미중 관세 해갖고. 왜냐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2018년도에 대한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죠. 무역 전쟁. 그러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8천 가까이 됐었는데 관세, 미중 관세 하나만으로 이 4개월간 거의 이제 30% 이상이 좀 빠져버렸어요. 한 번에. 증시가 30% 빠진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거든요. 이게 왜냐면 금융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책 하나만 가지고 증시가 빠진다는 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티기 힘든 재료예요. 근데 다행인 건 이 당시는 미국 부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급격하게 이제 팬데믹과 이 상황이 겹쳐버리면서 국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어떤 유사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자, 지금 상황은 솔직하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미국 정책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이기가 힘들어요. 최근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채무는 쌓여 있고 재정 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고 이기 정책 시작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데 이제 세금까지 관세에 대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또 다시 드러나게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화끈한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지지에 끌 거예요, 아마. 지지에 끌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어떤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시나리오는 저는 2분기 안에 이 중국과에 대한 관세 정책을 좀 더 본격화 시킬 것 같아요. 2분기 안에. 그러니까 엎을 때 한 번에 엎는다. 왜냐면은 충분히 부채를 녹일 만한 자금을 흡수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어떤 이제 법인 조치 이전이 다 완료가 됐다. 왜냐 이전 돼버리면은 더 이상 옮길 수는 없거든요. 투자 설비가 다 이제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 부채를 녹이는 어떤 트럼프 이기 정책에 대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미국 증시가. 자, 22,000 이제 500포인트에서 지금 25,00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뭐 이제 수치상으로 따지자면은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뭐 10% 내외 정도 하락을 했지만 좀 과감하게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와서 할 소리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해선실을 통해서 의존을 하고 싶고 뭔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싶고 이러겠지만 저도 주말에 트럼프가 어떤 말을 꺼낼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되는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과감하게 오늘 꺼내자면은 저는 미증시가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한 달 전과는 완전 다른 견해이신데요? 그때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뭐냐면은 유사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잔액이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실 의도 자체가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 내에서 지금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은 이제 박스피로 좀 반등이 들어갈 거예요. 이번 달은 좀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주말 사이에.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가 남아있는 어떤 호재랑 악재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호재는 뭐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주식이라든가 코스피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호재는 사실 수급이 쏠리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야 이게 정말 경제가 좋다, 경기가 좋다, 화랑이다 하고서 막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투자에 대한 자금 흐름이 이제는 바닥이다. 이 표현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바닥이다. 왜냐면 더 많은 돈이, 새로운 돈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닥이 됐다는 거는 호재가 없다는 거와 동시에 악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타이틀 매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복싱 경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타이틀 매치를 하잖아요. 타이틀 매치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멕시코나 뭐 캐나다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왜냐면 이거 세수 걷어들인다고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 돼요. 기업에 대한 뭐 이익 상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 이제 중국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미국 그 재무부에서 3월 내에 어떻게 보면 무역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4월, 5월. 이때 어떤 가이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굉장한 악재겠죠. 2018년도와 똑같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6월에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TJ 잔고가 만기가 다 떨어지면서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때 금리 인하도 더불어 나와 있고 테크 관련해 갖고는 주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과를 보이지만은 거시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대비 평가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뭐 금이든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데 좋지 않은 효과는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률보다 자산에 대한 하락률이 더 높은 기록을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수단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겠죠. 해지를 해야 되는데 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안정적인 방향은 현금 확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커요. 시청자분들에게 있어서.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과감한 투자를 좀 결정하는 거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정리는 좀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어, 법인 관련해서 이전을 하는 거는 그게 오히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국 견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오래 있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 감세 및 일자리법이죠.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TCJA입니다. TCJA 약자로.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수행을 위해서는 돈을 흡수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법인 이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이걸 통틀어서 지금 활용하는 방향이 너무 명분이 보입니다. 결국은 뭐냐? 보호주의예요. 우리만 살아남을 거야. 이거예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좀 예상을 할게요.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정책은. 왜냐?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역사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간단하게 조금 성립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우호적인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 좋은 상황을 연출을 시작은 좋지 않더라도 미국 제외하고 다 마이너를 기록하더라도 부채를 미국이 녹이게 된다면 뭐 미국 또한 무너지겠죠. 다만 부채를 녹였으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추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코인 관련 발언도 사실 해외 자금을 흡수하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너무 답이 보이는 상황이 조금씩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종목군 관련해서 뭐 성과를 실적을 보이는 종목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자금의 흐름이 돌지 않고 나가는 상황에서 과연 성과가 나와도 증시가 탄력적으로 수익을 맛볼 수 있겠냐라는 데 의문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오늘 좀 얘기가 길었네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는 부채 관리를 위해서 재정 정책에서 이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번 2분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무역 분쟁이 좀 더 심화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로 하여금 미국 시장 조금 더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앞서서 암호화폐 이야기를 살짝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여쭤볼게요. 미국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 전략을 7일 날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암호화폐 좀 공략해봐도 좋을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단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번 달에 코인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근데 이제 사실 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이 나는 이거 갖고 템버거 할 거야. 네. 솔직히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이거 현실이에요. 근데 네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각박한 세상을 좀 탈출하고 싶은데 네. 이거밖에 없거든. 음, 그리고 사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이제 소리 소문은 계속 듣고 굉장히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수익성 자체는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막 엄청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저는 50% 내외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이제 발표하면은 굉장히 호재겠죠. 예, 그 시장 반영이 지금부터 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당분간은 코인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더 없어야 되거든. 제가 말한 어떤 이론에 대한 가설을 꺼내서 같이 합쳐 본다면은 이게 밈을 불어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계속 흡수하는 어떤 주제를 꺼내줘야 되기 때문에 단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코인이 제일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이걸 끌어올려 버리면은 한도 끝도 없이 버틸라고 해요. 야, 나 이거 진짜 템버거 될 것 같다 하는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런 착각에 대한 오류는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보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종목도 지난주에 MSTR을 좀 언급을 했어요. 근데 MSTR이 배당이 없어요. 근데 이제 CEO가 그냥 비트코인만 모으는 주의예요. 왜냐면 자산이 늘어나니까. 코인이 올라갈수록.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할 거라 보는데 제가 좀 이따 나스닥 차트 보면서 MSTR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의견도 조금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나스닥 선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트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ADX와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좀 고르시면서 고민하시는 듯한 흔적이 있었는데 고민하는 그런 구간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와, 정말 혼란스럽다. 어렵다. 어렵다는 표현을 안 해요. 저는 원래 모르면 피하거든요. 모르면 피하는 게 정답에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 왜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더라도 그 확신을 이제 굉장히 명분을 만들면은 투자가 힘들어져요. 명분을 만들어지면 어떤 가능성이라고 가설이라고 계속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 가설조차 내세워지지 않는 거는 이 매크로 환경이 최근 나왔던 게 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뭐 캐나다 뭐 유예하겠다 슝 다시 올라가고 다시 한번 관세 관련해 갖고 이제
또 정책을 꺼냈고 그러면 또 나오는 게 법인세 이전에 하면서 협박성 멘트 계속 던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시기예요. 불안정한 시기. 왜냐면은 메모리즘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었던 2018년도에 대한 메모리즘. 자, 일단 일봉으로 좀 볼게요. 일단은 가능성이 대두되는 건 뭐냐면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는 어떤 구성이 되냐면은 사실 이제 22,000에 대한 고가가 포인트가 잡혔다고 봤을 때 1,900포인트와 2만 어떻게 보면 1,0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박스피로 당분간 2분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 지금 개장했으니까 개장 소식 한번 보고 갈까요? 그냥.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개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개장 상황 보고 바로 전략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상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전략을 짜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 전략부터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아까 관망 사인을 드셨는데 그 생각은 유효하신 거죠? 네, 일단은 관망 사인인데 네. 좀 지켜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디까지 과연 시장이 지금도 시장 흘러내리잖아요. 실시간으로. 일단은 지지 평가가 들어가는 구간이 2만 라인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19,500포인트. 여기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정도는 좀 시청자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제 미장은 무너지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당분간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아니다. 당분간은. 이 박스 랠리가 좀 다소 펼쳐질 거예요. 박스 랠리가 이 구간대에서 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는 19,500포인트까지 시장 하락 뒤에 어떤 조정 반등이 들어가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 어쨌든 그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주구장창 이제 매수만 외친 지도 좀 됐어요. 예,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냥 2년 가까이 됐어요. 뭐 걱정 없다. 또 올라요. 예. 근데 지금부터는 좀 다릅니다.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2년 동안 그냥 외쳤어요. 2년 동안. 뭐, 여러분들. 처음 얘기 드릴게요. 고점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는 못 올 고점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10년 안에. 그런 표현을 좀 드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긴 하지만 뭐 자세한 건 노란통에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좀 과격한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향후 일정 관련해 갖고 사실 이제 세금 그리고 이제 금리나 그리고 부채 한도 이게 세 개가 이제 2분기에 다 겹치거든요. 센 거 한번 올 거예요. 센 거 한번. 2018년도 차트 한 번만 보고 가죠. 07년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금융위기에 대한 이론을 좀 꺼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짧네요. 시청자분들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가 만약에 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금융위기라는 시스템이 증시에 미친 영향이 이 기간이라고 하죠. 기간이 길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대한 고점 대비해 갖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거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락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스타트 라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내년 중순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그거죠. 예. 주식 관련해서는 증시 관련해서는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박스피니까. 박스피라는 건 뭐예요? 매수할 종목이 어느 정도 테마가 구성이 된다라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LNG 관련해 갖고도 뭐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 언급했기 때문에 테마는 계속 살아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고점이라는 가설을 연다면은 여러분들 그 내년 중순까지 시장의 하락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연출된다라고 가정을 열게 된다면 어느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네. 힘들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모든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어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는 좀 이제 한계점에 도래를 할 거다. 뭐 코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같은 위험자산군에 속하니까. 그런 부분 평가드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1차적인 관세 진행 관련해 갖고 19,500까지 하락 뒤 어떤 조정 반등을 조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그리고 유사 양적 완화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평가드렸던 영래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 이제 TJ 잔고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제는 앵꼬예요. 다 바닥이 났다 이거죠. 더 이상 들어갈 자금도 이제 널리지 않고 오히려 이게 튈 수 있어요. 노는 돈이 어디로 가면 다시 올라는 이상 현상이 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비를 해두고 분위기가 사뭇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뭇 좋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를 좀 해야 되고 뭘 해야지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 대비해 갖고 물가 상승 대비해서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지는 제가 노란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코인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MSTR을 단기적으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코인을 왜냐면 지금 뭐 이제 알트코인 관련해 갖고 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은 투자 자금을 가지고 코인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대장인 비트코인 아니면 리플 말고는 사실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미 그 순환매가 끊겼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러면은 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으니 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미국 주식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인데 당분간은 이제 트럼프 이기가 조금 힘을 푸시를 할 거예요. 코인 관련해서.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MSTR 관련해 갖고 이제 350달러를 좀 넘어가는 수준, 400달러는 한 번은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MSTR 기준으로 250달러 내외에 대한 매수 전략은 조금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코인보다 오히려 코인 관련 주를 사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게 사실상 코인 레버리지 상품하고 똑같아요. 이 차트가. 뭐 그거는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은 결과값이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상승이 있을 때 좀 더 우호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원래 1차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24,000 랠리를 좀 돌고 있을 때 26,050까지는 조금 도달을 할 거예요.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얘기는 드렸습니다. 자, 근데 26,050을 도달을 한 거는 왜냐면 저항 2650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이제 나스닥이라 헷갈리니까 2650에 대한 기준점이 도달하고 저항을 맞는다는 건 단순히 어떻게 보면 미국 대비해 갖고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는 없어요. 상황이. 이제 왜냐면은 이제 기관하고 외인이 다시 따라 들어와야지 나스닥하고 똑같은 흐름을 보이겠지만은 그게 지금 여건이 되지 않는 매크로 환경입니다.
사실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이건 악재예요, 증시에. 굉장한 악재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 네, 부동산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보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자산의 거의 70%에 육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발에 대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먼저 시스템이 붕괴가 드러나서 무너지는 일은 좀 막아야 된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강남 3구죠.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더라고요. 예. 뭐 과감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그게 호재가 아니에요. 왜 이 상황에서 경제가 호전되고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거를 푸게 된다면 과열을 좀 막는 상황에서 막는다면 괜찮겠지만 이건 단순히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건 막자. 여기는 막아야 돼. 이거 이제 노아의 방주죠. 방주 하나 무너지면 이거는 우수수야. 여기는 막아야 돼라는 취지 자체는 저는 너무 보였습니다. 솔직하게. 예. 뭐 이제 부동산 얘기 잠깐 흘렸지만은 뭐 코스피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이 구간 내에서 그냥 박스피라고 생각을 해요. 증시가 사실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상향 조정을 좀 했었어요. 기관이 흡수됐기 때문에 예. 이 구간 안에서 맴돌 거예요. 이 구간 여러분들. 자 추세는 완전히 막 꺾여서 이제 하락세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구간 안에서 그냥 맴돌면서 계속 박스피로 돌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만 참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미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19,500포인트 지지받고 반등 지지 자리가 확실히 보인다면 코스피도 그때부터 반등이 강하게 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지만은 나스닥 기준으로 좀 코스피를 평가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제 차트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어떤 코스피 차트와 나스닥 차트가 디커플링을 좀 이뤘었어요. 완전히 내부 환경이 다르니까 지금부터는 좀 커플링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미증시가 더 이상 한계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커플링 구조를 조금 꿰야 돼요. 매크로 환경이 또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미증시와 코스피는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아시겠죠?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 트레이딩에 대한 과정은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 테마 위주예요. 예. 스윙 이상도 힘들어요. 이틀 넘어가면은 거의 이거는 증시 이제 국내 코스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끌어가기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테마 뜨면은 그날 대응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바람직한 테마예요. 수익을 많이 내는 상황을 연출하지 말고 수익을 짧게 내고 손실도 짧게 구져가는 트레이딩 단기 과정 자체가 지금 과정에서는 가장 적합한 트레이딩 방법이에요. 2020년도에는 그냥 잡고 끌고 가면 되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상황이랑. 박스피 돌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트레이딩을 구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점만 참고하시고 더 추가적인 질문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단기적으로 19,500포인트까지 도달할 것 같다,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추후 코스피 관련한 거래는 또 나스닥 지표를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매매해보자. 특히 테마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해왕 마스터님께 직접 질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오펙의 증산 계획에 따른 여파가 이어진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또 오늘 새벽 발표된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남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65달러 선에서 지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0.83% 정도 상승한 현재는 66.8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전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오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DX와 윌리엄스 R, CCI,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고민의 흔적 없이 바로 매도를 드셨는데 아무래도 거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다 매도일까요? 네, 제가 사실 유가는 시황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거 제대로 떴어요, 시황이. 네, 뭐 지금 추세는 나왔습니다. 이제 확정이에요. 이제 매도만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한 발 늦었거든요. 70달러 한 번 도달할 거예요. 조정 반등으로. 뭐 내용은 좀 생각하고 차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이 힘들었던 이유는 이 박스피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유가에 대한 생산량을 급증을 시켰죠. 예, 급증을 시켰던 이유는 이게 맞아요. 사실 제가 미국인이어도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자원이 남아도는데 활용을 해야지 이거고 디테일한 내용 자체는 뭐 이제 뭐 실질적인 새로운 투자는 없겠지만은 지금 오펙 증산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슈가 오펙 증산 결정됐죠. 4월에 증산하겠다고. 자, 미국에 대한 원유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맞아요. 이거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트럼프 2기가 이제 환경 규제 관련해 갖고 유럽을 좀 철폐하면서 이제 유가 생산이 늘린 이유는 자국 내에 대한 어떤 자금 확보를 위한 거겠죠. 그런 부분과 이제 오펙 관련해서 증산을 하겠다는 부분은 저는 향후 올해 이제 50달러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마진 자체가 유가가 이제 35달러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만 상회하면 돼요. 위에만. 근데 지금은 정책이 흔들림이 없거든요. 유가 관련해서 공급량 늘릴 거야. 이거 계속 유지하고 오펙도 늘릴 거야. 증산 결정했다. 그러면은 지금 차트는 추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이 장이 이제 시황인데 오펙과 이제 미국 원유 증산. 그러면 이게 과연 추세로 이어질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추세 시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목균형표 밑에서 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조정 반등 오면 그때부터 주르륵 내려가요. 탄력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70달러부터 공격적으로 좀 매도하시길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오일 의심할 의지 없이 매도 사인을 드셨습니다. 특히 70달러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50달러까지 주르륵 미끄러질 수 있으니 매도로 계속해서 베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스터님,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뭐 매도로만 그럼 접근하면 되는 건가요? 뭐 네, 구체적인 타점 오늘 같은 경우는 없나요? 사실 이게 다 흘러내리고 나서 타점이 발견된 거고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정을 주기 굉장히 좋은 위치 값이기 때문에 괜히 이제 지금부터 매도 봐버리면 위험하거든요. 저는 70 오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은 이미 시장이 조금 일부적인 내용이 반영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대응에 대한 영역, 지금 오늘 타이밍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 조정 반등 안정 구간에 왔을 때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하는 게 수익 확보가 굉장히 쉬워요. 이거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금방 올라요. 생각보다. 딱 왔다 싶을 때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보다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요. 지금은. 이상입니다. 네, 조정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70달러에 도달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매도로 공격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하루하루의 대응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